자, 먼저 6월 달에 있던 문제의 첫 번째 한바라사. 여기 분명히 쌤님이 제목이 나온다 그랬지? 누구 찾아야 되나? 자, 그럼 화제의 핵심을 찾는데 전치사가 다 있다.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동그라미 해라.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야 되겠지. 화제는 이겁니다.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. 요 전치사 뒤에 있는 게 화제야. 그리고 공통분모 생각해야 된다. 로마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법. 공통분모는 대충 지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. 또 로마인들이 보호했다. 그들의 뭐를 보호했을까? 재산, properties. 자, 요것도 공통분모야. 그 다음 고대 artifact란 말은 인공물이다. 고대 인공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눈을 올려서 공통분모 찾아야 돼. 그 다음 트레이드 마크는 자 exploit 하면 이용되어졌다. 상표가 이용됐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초기 어떤 문명에서야 의문사가 있을 때는 요 의문사가 핵심이다. 됐지? 야 근데 공통분모는 이미 1번, 2번, 3번에 다 있는 거야. 됐지? 그럼 답도 어디 있겠노? 1, 2, 3번에서 있겠지. 그 다음 빈칸인데 여기서 공통분 찾아. recognize 뜻이 뭐지? 인식되다 이 말이죠. suspend는 요거는 잠시 어떻게 된다? 중지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여기는 공통분모가 없네. 근데 valuable 뜻이 뭐지? 가치 있다. outdate 이거는 구식이야 구식. 이거 knowable 이거 무시하는 거지. 그 다음에 imitate 하면 뭐야? 모방이 모방. 그 다음에 significant 중요성이겠죠. 중요성. 그래놓고 이제 이 정리를 해놔야 돼. 아직은 안 읽었지만 어떤 단어들이 와야 한다. 그럼 여기서 이미 대충 답을 준 거야. 뭐냐면 지적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야. 알겠니? 그럼 분명히 이 글의 화제는 지적 재산이 어떻게 됐는가? 자, 그럼 올라가 봅니다.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자, 생각이야. 지적인 활동과 창의성을 보호하려는 생각. 이 생각은 가지고 있다. 아주 깊은 뿌리를, 유래를 가지고 있단 말이겠죠.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. 뭘 사용했냐면 보상의 시스템을 사용했어. 자, 디자인에 대한 어떤 achievement가 성취, 업적. 자,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 시스템일까? 이와 같은 업적이 수행을 했죠. 어떤 형태의 기능을 수행했죠. 현대로 따지자면 parent 시스템 하면 이게 특허야, 특허. 됐지? 특허에 해당하는 기능적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힌트는 첫 번째, 특허야. 그럼 도대체 바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어떤 성취를 뭐 하는 시스템이겠노? 특허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사람만이 가지는 특색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. 맞지? 그러면 그 성취된 부분을 뭐 해주는 거고?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겠지. 이 전후를 잘 봐야 되는 거야, 이거는. 그 다음 또 간다. 그들의 파워리, 소위 도자기나 조각상, 그리고 다른 제조된 어떤 물건들은 상징을 갖고 있다. 그들에게 있어서. 그 다음, 그 트레이드맨 하면 장인이야. 장인에게 노트한다는 말은 장인을 나타내주기 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 장인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야. 그리고 그것들은 현대로 말하자면 상표. 이 상표에 대한 바로 predecessor 하면 선례자. 알겠어? 현대로 말하자면 그 상표의 선례자와 같다. 비슷한 마크나 상징. 자, 이것이 기능을 합니다. 바로 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. 여기 두 번째 힌트네. 상표로서의 기능. 첫 번째는 특허에서의 어떤 시스템.
그러니까 상표로서의 기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?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. 얼마 정도까지? BCE 2698년까지. 그리고 많은 다른 고대 사회에서 누굴 포함하고 있을까? 이집트, 그다음에 아르시안, 그다음에 베딕 문명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기능적 부분이 있다는 거겠지. 자,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. 자,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? 바로 컨셉, 생각이죠. 지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더라는 거야. 그것도 로마 제국 시대 동안에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.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표를 갖고 있었다. 아주 많다는 말이겠지. 또 로마의 그 항아리, 즉 도자기는 사용했죠. 거의 approximately가 숫자 앞에 오면 이 거의야. 거의 6천에 해당하는 상표를 사용했어. 추가적으로 로마 작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면 이 느낌에 대한 설명을 하죠. 그들이 가지는 지적인 이 창조물이 도대체 어떻다라는 거지. 어떠냐면 그들은 자 불평을 합니다. 바로 이러한 창조물에 대한 요게 바로 남용이지. 맞지? 착취라는 뜻이란 말이에요. exploitation이. 이러한 창조물의 착취에 대한 불평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그 창조물이 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. 맞지? 가치가 있으니까 불평을 할 거 아니야? 또 그다음 봐라.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느낌은 아마도 강화되어집니다. 사실에 의해서. 자, 이 사실은 법과 전통이 있다는 거야.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과 전통은 무엇을 스포트한다? 믿음을 지지해주고 있어. 자, 이 믿음은 오로지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. 자신들의 뭐를? 창조물을. 맞지? 야, 오로지 자기만 쓸 수 있다. 이 말은 결국 그만큼 자신에 대한 창조물에 뭘 두고 있다는 뜻이야?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마의 작가들이 돈을 법니다. 첫 번째, 복사를 하죠. 두 번째, 출판을 합니다.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. 왜냐? 바로 이런 지적인 창조물에 대한 뭐가? 가치. 이 가치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복사도 하고 뭐도 한다? 출판도 한다.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. 됐어?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? 네, 빈칸은 1번이 되고 제목도 몇 번이다? 1번이 정답이 되겠지.